우유 속에는 우유당, 우유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순당, 그 다음에 유청, 단백질. 소량은 괜찮아요. 이건 소량은 이걸 우리 몸에서 웬만해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유에서 나오는 단백질, 추출한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이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과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게 소화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역시 글루텐처럼 장누수 증후군, 부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애 염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죠. 소젖과 모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단백질이어도 똑같은 단백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젖 속에 들어있는, 분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카제인 단백질 주성분, 단백질이 많아요. 모유 속에는 적어요. 요거요, 소화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푸른 똥을 싸게 돼요. 얘들 푸른 똥 싸죠? 분유 먹이면은. 보신 분. 얘를 놔봤어야 알지. 푸른 똥. 그리고 어른보다도 더 심한, 어른똥보다도 더 심한 악취. 이게 뭐냐면은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어미젖을 안 먹고 분유를 먹은 순간 얘들은 장에 안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다 장이 안 좋지, 커서. 알러지 있고, 비염 있고, 천식 있고, 아토피 있고, 건선 있고. 봐보세요. 그리고 멀쩡한 놈이 관절염이 있고, 류마트 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췌장이 쌓이면 소화당뇨. 수많은 병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젖은 어디다 두고 소젖을 먹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유를 먹이잖아요. 황금똥을 싸요. 그리고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옛날 어르신들이요. 애들 똥은 냄새 안 나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애들 똥이 어른 똥보다 더 지독해요. 자, 분유 먹는 애들 5명 중에 3명은 다 변비. 혹시 애 키우면서 분유 먹여 키워가지고 변비, 우리 애기는 변비가 없었다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변비가 다 있던가요? 제 아내도 애를 낳는데 젖퉁이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분유를 먹였어요. 이놈은 젖이 나와야지. 분유를 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놈요. 손가락으로 똥을 파줬어요.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변비에 시달렸어요. 근데 제 자식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5명 중에 3명은 전부 다 똥구멍이 막혀서 고생을 해요, 얘들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여기가 어디냐면요. 기본 음식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게 하수구로 흘러가는데 이게 입에서부터 입,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이죠. 요게 큰 통로예요. 하수종물 처리장. 그리고 음식이 이게 위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독소와 영양소 이 과정 속에서 발효가 되면은 여기서 발효가 되면은 영양소, 독소가 되면은 부패가 되면은 독소, 온도가 낮으면은 부패, 온도가 높으면은 발효.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독소만 이러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몸 속에서 장 점막으로 이렇게 우리 몸 곳곳에서 장으로 독소가 밀려들어요. 그래서 장 점막을 통해서 이게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똥으로 나가요. 이 기본.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나가지 않는 것들은 간에서 해독되고 간에서 해독돼 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간에서 해독된 다음에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간에서 또 해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미처. 이것들은 피부의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간에서 해독되지 않는 것들 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줌은 해독돼서 나가요. 그래서 오줌은 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땀은 해독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땀은 우리가 반드시 씻어줘야 돼요. 땀은 독소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옷을 오래 입으면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속옷을 오래 입으면 독이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단지 장은 음식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장 점막을 통해서 넘치는 것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걸 쉽게 해보시면은요, 마금일이라는 관장하는 병원에 있을 때, 임신할 때, 이제 마금일, 이게 힘쓸 때 똥 쌀까봐 이제 마금일 먹게 하죠. 그래서 장을 비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은 설사를 일으킬까? 마금일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게 과다하게 들어오면은요, 우리 몸은 장은 똑똑한 놈이라겠죠. 뇌는 멍청해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뇌는 오직 지 좋아하는 것만 탐해요. 그리고 뇌를 조정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뇌는 조종당해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근데 장은 똑똑해요. 그래서 뇌는 내가 마금이를 먹었지만은 뇌는 이게 뭔지를 감지를 못하는 거. 어이구, 떫고 맛없네, 씁쓸하고,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장은 어떻게 하면 판단하는 거죠. 이게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끌어모아 가지고 장벽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설사하게 하는 것이 마금일이에요. 소금물 관장법 있죠. 소금물 관장법 얘기 들어보신 분. 자, 소금물 관장법. 약 2리터에 가까운 1리터에서 2리터에 가까운 이 소금물을 어떻게 먹냐면은 조금 이 혈액보다 농도를 진하게 해서 이걸 마시는데 30분 이내에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도 길고요. 한 20분 정도에 이걸 마시는 거예요. 약 2리터 정도 물을. 그러면은 우리 몸이 난리가 나겠죠. 왜 난리가 나냐면은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소금을 한 숟가락 못 모르고 소금을 한 숟가락 먹어가지고 구토한 사람 있어요? 네. 갑자기 들어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약을 먹고 이제 이게 음독한 농약으로 음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때 병원에 가기 전에 119가 오기 전에 이제 주변에 응급처치를 하는데 뭐 하냐면은 소금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에 소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해내요. 그래서 농약과 같이 토해내게 하려고 그러죠. 소금물 관장은 위장에서 토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농도로 하는 거예요. 위장에서 토할 정도는 아니고 내려가게. 그러면 이제 위는 몰랐네요. 뇌는 이놈 멍청하니까 당연히 모르고. 위는 이제 위장을 통과했네요. 근데 위는 속일 수 있지만은요, 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장은요, 절대 못 참는 거예요. 장은 이거 들어와서는 안 돼. 또 장에서 흡수해야 되잖아요. 이거 흡수되면 안 되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소장에서 우리가 먹는 물의 80%를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소장에서 물 흡수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물을 또 오히려 끌어당겨요. 당겨가지고 이걸 설사를 유발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쫙 쏘게 하죠. 이게 소금물 관장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장을 무시해가지고 짜게 먹지 말라고요. 아무리 짜게 먹어보세요. 장이 다 알아서 배출해요. 그리고 설사 들어오는 것들, 장을 통과해 들어오는 것도 오줌으로 배출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게 먹었어요. 거기 소금기가 있단 말이에요. 짠 성분 나트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장은 똑똑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흡수하지 않아요. 그냥 음식에 남겨버려요. 그거 확인하려면 내가 짜게 먹고 똥맛을 보세요 한번. 짜게 먹고 똥맛을 보면 분명히 똥이 짤 거예요. 맛을 안 봐서 그렇지. 왜냐하면 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과도한 나트륨을 흡수하지 않아요. 몸에 지장을 줄 만큼. 그리고 설사 장에서 또 흡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콩팥이 다 알아서 나머지를 처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상 자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네요. 근데 여기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심하게 됐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을까요? 여기 오염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넘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넘쳐서 이렇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똥독이에요, 똥독. 그리고 여기 이 위장관에서도 그렇지만은 세포들도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들도 살림을 할 거 아니에요. 세포들도 자기 나름대로 단세포 생물이니까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몸도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듯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수도를 통해서 독을 빼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나 이런 곳에 이제 독이 막 나오죠, 세포 밖으로. 기본적으로 똥독이지만 나와요. 그러면은 미처 장으로 다 못 나가죠. 그럼 이것들은 어디서 해독하냐면은
간에서 해독해서 신장으로 나가야 되고, 아까와 같이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것은 땀으로 나가야 되고 폐로 나가야 돼요. 오줌으로 나가고 호흡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땀을 좀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적절히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열이 생기면서 이제 몸이 더워지죠. 그때 땀으로 배출한단 말입니다. 근데 에어컨 밑에 있다 보니까 또 걷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만 햇빛 쬐도 바로 들어가죠. 그늘로. 그렇기 때문에 땀 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 도시 사람들, 도해지 사람들은요. 그래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기구가. 그래서 사우나가 필요하고요. 최소한 사우나. 그리고 우리 같이 열기구, 원적외선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땀을 배출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요거 정치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몸에 정체에서 고여 있는 것들, 아직 조직에 남아 있는 것들, 이것도 뭐냐면은 이걸 빼주는 게 배독 조격이죠. 이거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네요. 그래도 이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도 이게 아직도 다 안 빠졌어요. 넘쳐요. 그러면 산이 있네요. 이제 계곡물이 있죠. 이게 계곡에, 이게 산에 있는 계곡들. 여기에 이제 모이죠. 이게 여기에 모여서 요게 또 요 계곡물들 개천들이 모여서 실개천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강으로 가죠. 이제 강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기 다 모이죠. 그처럼 이러한 독소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요. 이게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계속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죠. 물은. 그처럼 우리 몸의 독소도 계속 우리 몸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낮은 곳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차가운 곳인 거예요. 차가운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차가운 곳이 독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가운 곳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죠. 또 그래서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유전적으로 약한 곳. 이러한 독은 다른 곳은 배출되지만 남는 것은 전부 다 결국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몸에 있는 독은 차가운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이 자궁이다. 그러면 전신의 독이 자궁으로 모이는 거예요. 물론 자궁 자체에서 생긴 차가운 곳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독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위장으로 몰려요. 위장을 혹사한다든지 또는 유전적으로 위장이 약하다든지 하면은 위가 가장 차가운 곳이 되죠. 그래서 위장으로 몰려요. 위 자체의 독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장으로 몰려요. 그것은 독이 몰리는 것은 유전적으로 약한 곳, 즉 해독 처리가 안 되는 곳. 근데 적당히 오면은 되는데 계속 오랜 동안 만성적으로 오죠. 그러면 그곳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전신 질환이에요. 자궁암이다. 자궁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독들이 자궁으로 몰린 거예요. 유방암이다. 다른 곳에 있는 독이 유방으로 몰리는 거예요. 특히 유방은 이 가는 하수도가 무지 많은 조직이에요. 하수도, 인파 조직이 굉장히 많은 곳이 유방인 거예요. 즉
하수도가 많이 흐르는 곳. 왜 그러냐면은 유방은 유두가 있고 유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미생물이 볼 때는요, 큰 구멍인 거예요. 바이러스나 이런 곰팡이균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애들 입에, 젖먹이 애들 입에는요, 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입속에는요, 5억 마리가 넘는 곰팡이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젖을 빨고 신랑이 젖을 빨고 그러면은요, 유방은 순식간에 만약에 입안에 있는 균들이 유두를 통해서 들어간다면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유방 조직에는 백혈구가 굉장히 많아요. 면역세포들이. 이 백혈구는 임파구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과립구와 임파구인데 뭐냐면 임파에 있는 곳, 즉 림프에 있는 곳, 즉 하수도에 있는 곳. 하수도가 쓰레기, 균들이 많으니까 항상 거기에 백혈구가 많이 상주해요. 백혈구는 독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 조직에는, 자궁 조직이나 유방 조직에는 임파 흐름이 많은 거예요. 하수도가 많아요. 대장에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전신질환이다. 내 몸이 얼마만큼 나쁘냐. 내가 췌장암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은 췌장에 암이 생길 만큼 곳곳에서 독소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췌장에 암이 생겼네요. 그러면 그게 커지는데 계속 독이 많아요. 그러면은 웅덩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고이겠죠. 근데 여기 고이는 과정에서 계속 많으면 이쪽도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또 암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암이 이리 간 게 아니에요. 요게 그냥 생긴 거예요. 다시 독이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고이고 이쪽에도 고이고. 그래서 우리가 암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요. 우리의 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세포죠. 생명을 만드는 거, 유지하는 거. 살신성생인 거예요. 암은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고 나를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적이 아니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내 몸에 암이 생기면은 그것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하는, 이놈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해야 이걸 없애버릴까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살심이죠, 살심. 가장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 독 먹느라고 고생스럽지? 다른 세포들은 다 안 먹는데 네가 대신 먹어주는구나. 고맙다. 내가 너한테 독을 안 먹게 어떻게 하면 해야 되나.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계속 그걸 사랑하면서 감싸안으면서 독을 안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쓰다듬어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근본적인 마음을 바꿔야죠. 그렇게 해야 이제 암세포도 위로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내 몸에 살심이 없어질 때 어마어마한 치유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호르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호르몬, 혈관을 확장시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당사자죠. 내 자신. 그래서 암세포를요, 암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의 독과 육신의 독이 합해질 때 병이 와요. 그래서 비록 육신의 독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독이 없으면은요, 야, 저렇게 먹고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 보면 분명히 가만 보면은 마음이 소갈딱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특별하게 그 스트레스 안 받고 특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마음. 그래서 신앙 종교인들이 오래 살죠,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마음의 독은 뭘까? 꼭 억한 심정만 그게 아니냐면 지나친 희생정신, 그리고 인내. 그러다 보니까는 육체에 과로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근심, 걱정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당연히 애증,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독인 거다. 지나친 거. 이 걱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 걱정이라는 뜻이 뭐냐, 이 근심이라는 것이 뭐냐, 근심. 근심이라는 것이 이 히랍의 어원을 보면, 히랍어로 보면 어원을 보면은 그 어원 내가 잘 쓰지는 못하지만은 이 근심이라는 그리스어 그 어원이 뭐냐면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래. 목을 조르다. 끔찍하죠? 내가 어떤 일에 근심을 해요. 그럼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근심, 걱정, 불안감 내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사랑을 갖고 자꾸만 거기를 위한 이런 용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희생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현실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져야죠. 그리고 근심, 걱정 없어져야죠. 편안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오래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맡겨버리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라는 게, 건강의 지혜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독립된 품사죠. 그래, 둘 떼어 쓰죠. 맡긴다, 버린다. 내가 들고 갔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버렸잖아요. 이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맡겨버린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맡기는 순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관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지혜예요, 이게. 맡겼어요. 버린 거예요, 내가.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내가 정리하지 못하면 평생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짐을 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근심 걱정이고. 나는 근심 걱정 없어. 나는 뭐 불안하지 않아. 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리십시오. 붙였으니까 잘 구분이 안 가죠. 떼어 써봐요. 맡겨버리십시오. 맡기고 버리세요. 맡겨서 버리세요. 그러면요, 미래가 새롭게 보여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렇게 하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부터 이런 마음가짐, 이런 개념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물을 대하면은 편안해져요. 내가 편할 때 남도 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사업도 해나갔으면 쓰겠습니다. 삶도 그래서 풍요로워지죠. 마치겠습니다.